내 이름은 최은정. 올해 49. 결혼한 지 17년 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다. 남편 박철민은 원래 공무원이었다. 착실하고 말 없던 사람이었고 그런 성실함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었다. 결혼 초엔 참 많이도 아꼈다. 월급날이면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겨울이면 손이 튼다고 핸드크림을 손에 직접 발라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보험 설계사로 이직한 이후부터였다. 처음엔 잘 적응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에 계약, 클로징, 건당 수수료 같은 말이 붙었고 3년쯤 지나자 그는 팀장이 되었고 차를 바꿨고 옷은 죄다 명품이 됐다. 여보, 이번 달 실적 1위 했어. 이제 우리도 인생 펴야지. 그 말이 그땐 참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는 점점 돈에 미쳐갔다. 주식, 코인, 고액 보험 계약. 잠도 안 자고 일했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유방암이기. 그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암이래. 그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지. 그럼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뭐라고? 아니, 걱정돼서 그래. 병원비 생각하면 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그 순간 나는 그 사람 눈을 처음으로 무서워졌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마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어.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핸드폰을 붙잡 보험금 약관을 들여다봤어. 암 진단비가 3천이고 입원 일당에 통원 치료까지 하면 4천은 넘겠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나는 식은땀만 흘렀지. 그 돈은 내가 넣은 거야. 결혼 초부터 꼬박꼬박 낸 내 보험이라고. 그가 그랬을 때 나는 차분히 말했어. 그 보험에 내 이름 적힌 거 봤지? 수익자는 당신이지만 몸은 내가 내놓는 거야. 당신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의 대가야. 그가 움찔했지만 곧 말했어.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 후로도 그는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왔어. 하지만 위로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였고 진료보다 보험, 약관 체크가 우선이었지. 한 번은 항암 치료. 거실에 누워 토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어. 그 돈이면 나중에 병원도 차릴 수 있겠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점점 병보다 남편이 더 무서워졌어. 그래서 결국 나는 결심했어. 우리 이혼하자. 그는 비웃듯 말했지. 그래. 하지만 보험금은 내 거야.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담담히 말했어. 그래. 다 가져. 하지만 기억해. 그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 내 목숨을 팔아 얻은 대가야. 그날 밤, 난 혼자 짐을 쌌어.
친정으로 돌아가 조용히 치료를 이어갔고 남편은 그 보험금으로 차를 바꿨고 SNS에 성공한 인생이라며 자랑했지.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끝날 리 없었어. 나는 친정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몸을 회복해 갔어. 머리카락은 빠졌고 입맛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점점 단단해졌지. 병은 아팠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내 목숨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 사이 남편은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기 시작했어.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 SNS엔 아내가 암을 이겨냈다는 거짓말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같은 허울 좋은 말만 올렸지. 나는 묵묵히 치료에만 집중했어. 그리고 항암 마지막 주기까지 버텨냈지.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내게 카톡 하나를 보내왔어. 이 사람, 너희 남편 아니야? 사진에 내 남편이 고급 양복을 입 여성과 다정히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 설명은 신혼부부 웨딩 컨설팅 행사 중이었고 남편은 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고 있었지. 내가 받은 보험금, 그걸로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시작했더라고. 하지만 그런 인생이 오래갈 리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투자한 펀드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차는 압류당했고 카드사는 연체 통보를 보냈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다 무너졌지. 이혼 후 나는 받은 위자료도 없이 나왔지만 남편이 쓴 보험금은 이미 법적으로 정당한 피보험자 지급금이었기에 나는 손 쓸 수 없었어. 하지만 그걸 전부 잃은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었어. 나는 병을 이겨냈고 정신도 되찾았고 내 아이들과도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됐지. 그 사람은 지금 신용불량자에 주소지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어쩌면 돈이 준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팔아 만든 거짓 인생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겠지. 남편의 몰락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어. 처음엔 후배들조차 그를 동경하고 따라다녔지만 보험금으로 외제차 타고 명품만 소비하던 사람이 투자 실패 후 손 벌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지. 돈 있을 땐 대우받고 없어지니 쳐다도 안 보더라. 그게 그가 남긴 말이었다고 들었어.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시기에 다시 웃고 있었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관해 상태입니다. 이대로 관리 잘하시면 정상생활 충분히 가능해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 의사는 내 눈을 보며 말했어. 정신건강이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셨다면 그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 이젠 제 자신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어. 작은 미용실을 다시 열었고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은 짧은 스타일로 단정하게 정리했어. 고객들이 웃으며 말했지. 사장님은 뭔가 단단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멋져졌어요. 내가 힘들던 시절 돈밖에 모르던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나는 아픈 몸을 안고도 내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어.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은정아, 나야. 철민이. 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지. 늦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미안함은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그래도 한 번쯤 밥이라도 얼굴이라도 보면. 아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내 인생에 다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들로 채워놨거든. 그 말이 마지막이었고 그 사람은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 돈이 인간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직접 보고 겪고 이겨낸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 요즘은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단단해. 예전엔 늘 가족을 위해 서러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을 내가 돌볼 수 있게 됐어. 아이들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해. 딸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엄마는 이제 진짜 엄마 같다. 예전엔 매일 피곤해 보이고 마음도 자주 울고 있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어. 병이 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날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남편의 소식은 점점 더 안타까운 쪽으로 흘러갔어. 카드 연체는 결국 신용불량으로 이어졌고 명함에 적힌 회사는 문을 닫았고 같이 살던 여성도 떠났다고 들었어. 그는 지금 지방 소도시에 있는 모텔에서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대.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지. 내 몸 하나 지키기 위해 버틴 시간. 그는 내 고통 위에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야. 반면 나는 고통을 딛고 일어서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쓸모없는 기대를 덜어냈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뭔가를 얻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고 손님 머리를 만지고 커피 한 잔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가끔 내가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런 날은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날을 떠올려. 그때 내가 했던 결심. 다시 내 삶을 찾자. 돈이 아닌 사람을, 욕심이 아닌 존엄을 지키며 살자. 그 결심대로 살고 있는 지금.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어느 날 미용실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문득 외투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하나가 나왔어. 3년 전 병원에서 받은 암 진단서였지. 그 종이를 펼쳐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때의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죽음이 곁에 와 있는 듯한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종이를 보며 이걸 이겨낸 사람이 나구나 하고 웃을 수 있었어.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줬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 첫째, 사람은 위기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둘째, 돈이 인간을 지배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 셋째,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나를 사랑하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날 저녁, 딸아이가 내게 물었어. 엄마, 엄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대답했어.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 그 말은 결국 내가 살며 배운 모든 것의 요약이었어. 한때는 남편이 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던 나. 보험금 얼마나 나와? 그 차가운 한 문장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 문장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 그게 너의 전부였지. 근데 난 사람을 지켰고 삶을 다시 만들었어. 그 말이 내 가슴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시간이 흘러 작은 미용실도 제법 자리를 잡았어. 이웃들과도 친해지고 단골 손님도 생겼고 혼자서 꾸린 이 공간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지. 하루는 중년 부부가 함께 왔어. 남편은 말수가 없었고 아내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짧게 잘려 있었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 지금 가장 힘들겠지만 곧 그 시간조차 추억이 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눈가가 붉어졌지. 이 말 누군가 해주길 바랐어요. 나는 그 부부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생각했어. 그래, 이제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의 위로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어쩌면 내가 지금 여길 지키는 이유 같았어. 그리고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어.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그분은 내가 아팠을 때도 몰래 반찬을 싸주셨고 한 번도 내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던 따뜻한 분이었지. 나는 고민 끝에 병원으로 향했어. 병실 문을 열자 그가 거기 있었어. 내 전 남편 박철미. 달라진 외모, 초췌한 얼굴, 그리고 한없이 작아진 눈빛. 그는 조용히 인사했지. 와줘서 고마워.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 병상 옆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 은정아, 미안했어.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항상 제 편이셨어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고 잠든 얼굴은 평온했어. 병실을 나오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어. 은정아, 혹시 우리 다시 천천히. 나는 고개를 저었어. 우린 끝났어. 하지만 너무 밑바닥까지 가지 않길 바래. 적어도 너 자신은 지켜.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왔고 그 사람은 거기 남았지. 병실을 나서며 내내 손이 떨렸어. 그 사람의 초라한 모습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미소도 모두 마음을 흔들어 놨지. 하지만 돌아오는 길 미용실 앞에 서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지. 사장님, 오늘 얼굴이 좀 슬퍼 보여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 조금 먼 길 다녀왔거든요. 이젠 괜찮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감정을 덮어두고 나는 다시 가위를 들었어. 그날 밤 작은 와인을 꺼내 혼자 한 잔을 마셨어. 불 꺼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내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 최은정, 수고했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아팠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제대로 이별했어. 이제는 정말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도 돼. 그렇게 혼잣말을 속삭이 눈물이 났어.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병도, 가난도, 불안도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나 자신만 남았어. 다음 날, 나는 미용실 입구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어. 존엄이라는 이름의 화분. 그 이름이 내가 걸어온 길의 요약 같았거든. 누군가 그 꽃을 보고 잠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온 거야. 며칠 후 미용실 앞 존엄이라는 이름의 화분에 작은 쪽지가 꽂혀 있었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꽃처럼 저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남겨진 그 메모는 내게 큰 울림을 줬어.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가 이 공간을 통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 나는 화분 옆에 작은 글귀 하나를 더 붙였어. 우리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미용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어. 항암 치료 후 가발을 벗고 싶은 여성,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아내, 직장을 잃고 길을 잃은 청년까지 모두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다듬어 줬지.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는 걸로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었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 지금 이 삶 행복하니? 그 대답은 언제나 응이었어. 이제 나는 돈이 사람을 망치는 모습을 봤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힘도 알게 됐어. 내가 겪은 모든 시간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미용실 문을 열었어. 그 사람이었어. 전 남편, 박철미. 초췌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 이건 그때 보험금 중 일부야. 정신 차리고 모은 돈이야. 이제야 돌려주러 왔어.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잠시 바라보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 고맙긴 해. 하지만 이건 내가 원했던 사과도 내가 원했던 사랑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말했어. 나 지금 충분히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 다시 시작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말없이 돌아섰고 나는 다시 존엄이라는 화분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 봉투도 나는 손대지 않았지. 그냥 미용실 서랍 한 구석에 넣어두고 그 안에 밥보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한 번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기로 했어. 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
돈이 많다고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을 계산하려 든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무너졌어. 나는 내 몸을 팔아 얻은 돈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버텨낸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고 믿었어. 그리고 지금 이 미용실 안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 항암으로 머리를 밀고 눈물 짓던 여성에게 당신의 두피도 아름답다고 말해주. 불륜으로 상처받은 고객에겐 이 머리는 새 인생의 첫 단추예요라고 말해주며 나는 그렇게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 어느 날 딸이 물었어. 엄마는 그 사람 아직 미워해? 나는 고개를 저었어. 미움도 감정이야. 그 감정조차 아까워. 그 말에 딸이 말했지. 엄마 진짜 멋져.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이 내 인생 최고의 칭찬이었어.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보험도 아니 나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종종 돈이 주는 안도감에 속아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신뢰, 존엄, 그리고 사랑. 그걸 잃은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텅 비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고 또 누군가의 선택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